연방대법원에서 이건 어제 나온 판결인데요. 8대1 압도적이죠. 8대1로 유권자 신분증 문제에 있어서 공화당 의원들이 주 의원들이 개입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자면 2018년도에 노스캐롤라이나 주 의회 공화당원들이 직접 투표하려는 유권자들은 사진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주 헌법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개정 작업, 헌법 개정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 주지사인 로이 쿠퍼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무산돼 버렸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노스캐롤라이나 전미 유색인종 발전협회 NAACP 이제 흑인 인권단체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유색인종 발전진흥협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확대했는데 이 NAACP가 주지사하고 주선거위원회를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고소한 것이죠. 법정에서 선거위원회는 이전에 주 상원에 있는 동안 유권자 신분증법에 반대표를 던졌던 민주당원인 노스캐롤라이나 주 법무장관 조시 슈타인이 지금 변호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 선거위원회의 변호는 주 법무장관이 맡는데 그것이 뭐 이상한 거는 아닙니다만은 그 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문제는 지금 현재 주 법무장관이 과거에 주 의원으로 활동을 할 때 유권자 신분증에 반대했던 인물이다, 정치인이었다 이거죠. 주 입법부의 공화당원들은 주지사와 법무장관이 모두 유권자 신분증법에 반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의 이익이 제대로 대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공화당원들이 이 소송에 개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닐 골서치 대법관이 작성한 판결문에 보면 대법원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입법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주 의원들은 이 소송에 개입할 권리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8명의 대법관이 다 그렇게 그러니까 좌파 대법관 2명도 찬성을 한 것인데 1명, 소냐 소토마요르 대법관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뭐 완전 급진 좌파 대법관이라서요. 하여간 그렇고요. 골서치 대법관이 쓴 판결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입법부 지도자들은 다른 시각의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그렇죠. 공화당 의원도 있고 민주당 의원도 있으니까 서로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려고 하겠죠. 그들의 주요 목표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법의 지혜에 대한 불안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만약 개입이 허용된다면 그들은 행정상의 우려를 가로채지 않고 법의 장점을 적극 옹호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라고 의회 지도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이익과 이 소송에 대한 위원회의 이익 사이의 차이는 왜 주법이 그들이 주 입법의 타당성에 대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지 보여주는데 이것은 정부의 다른 부서들이 서로 다른 가치 있는 국가 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이 모든 것을 인지했는지 제4순회법원이 자체가 지방법원 예비가처분 판결부터 입법부 순회부가 상고심 개입을 허용했다. 여기도 같은 결과가 뒤따라야 한다. 이 대법관들이 쓰는 문장들은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들이 많고요.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인지 한참 생각하게 만드는 말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주의회의 구성이라는 것 자체가 일괄적으로 다 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어떤 법을 만드느냐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그 법이 좋은 법이 되기 위해서 토론하는 과정을 가진다라는 데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유권자 신분증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일방적으로 주정부나 혹은 주법무부나 주선거관리위원회가 전부 다 유권자 신분증에 반대하는 입장 사람들만 일색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놓고 보아서는 반대 의견을 가질 수 있는, 더군다나 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입법자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제 이런 결론인 것입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의 선거 청렴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켄 블랙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법치국가에서 민주적 책임이 큰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유권자 아이디법은 흑인 유권자와 히스패닉 유권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으로 인기가 있으며 이들 법에 의해 좌파의 거짓 주장이 차별받고 있다.
이 지금 재밌는 얘기인데요. 뭐냐 하면은 그 유권자 아이디법이라 유권자 신분증법이라는 거는 투표하러 갔을 때 내가 투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 신분증을 보여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좌파들이 반대를 해왔냐 하면은 신분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운전하지 않는 사람은 운전면허증이 없으니까요. 미국은 주민등록증이라는 게 없습니다. 기껏해야 가지고 있는 게 소셜 아이디 카드인데 소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분증으로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분증으로 이용을 하려면 적어도 신체 특성, 뭐 나이라든가 생년월일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눈알 색깔, 머리 색깔, 키, 몸무게 뭐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야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야 그래야 신분증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은 전반적으로 그런 신분증이 나오는 게 대체적으로 운전면허증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정부에 들어가서 공무원이 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운전면허증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제 라이센스들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예를 들면 뭐 총기 소지 라이센스라든가 뭐 이런 라이센스들에도 그런 신원 정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다 없으면 그런 사람들은 투표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표를 더 적은 사람이 하게 만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유권자 신분증법은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반대를 해왔던 것이고요. 하지만 공화당 측 의원들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게 되면 불법 선거를 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확인도 못하고 그냥 나 이 동네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투표를 하게 하면 이것이야말로 지금 청렴한 깨끗한 선거를 못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분증 검사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대립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주별로 신분증 검사를 입법하려는 법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 헌법으로 만들어버리자 주 헌법을 고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주 헌법으로 만들자 이렇게 추진을 했던 것이었죠. 그랬는데 이제 민주당 주지사한테 가로막혔고 지금 법정 내 소송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 소송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방 대법원에서 유권자 신분증법 문제를 계속 논의하는 데 있어서 공화당 주 의원들이 개입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었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유권자 신분증법이 좀 더 좀 탄력을 받아서 진행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 AFPI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행정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 퇴임한 뒤에 나와서 만든 정책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에서 선거 청렴센터의 이사장을 하고 있는 이 블랙웰이라는 분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유권자 아이디법을 민주당 쪽에서는 그게 무슨 뭐 흑인 유권자라든가 히스패닉 유권자 같은 소수계의 유권자들을 탄압하는 그런 정책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흑인 유권자들이나 히스패닉 유권자들 사이에서 유권자 아이디법이 오히려 더 인기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입니까? 신경 안 쓰지만 어렵게 시민권을 받으신 분들은 나는 이거 시민권 받으려고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돈도 많이 쓰고 고생 많이 했는데 근데 나는 이거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고 시민권 없는 사람들도 무작정 다 투표할 수 있게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거죠. 불공평한 거 아니냐. 내가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본전 생각나는 겁니다. 시민이 되어져 있는 유권자들은 본전 생각날 수밖에 없죠. 이민자들 특히 이민 1세 유권자들은 더더군다나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건 민주당 쪽에서 프레임으로 씌워놓은 그 소수민족 유권자들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그들을 탄압하는 거기 때문에 유권자 신분증 이거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그냥 민주당에서 혼자 짓거리는 이야기일 뿐이고 실제로 흑인 유권자들이나 히스패닉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유권자 아이디, 보로 아이디 이거 필요한 건데 왜 못하게 하느냐? 필요한 거다라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오늘의 결정은 노스캐롤라이나 주 행정부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통과시키지 못할 때 통과시킨 이 인기 있는 법안을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수호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이다. 예,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서 이번 소송에 참여했던 로드니 데이비스 하원 의원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유권자 신분증을 위한 큰 승리다. 아직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유권자 신분증을 합법화하겠다라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법원이 이렇게 해줌으로써 지금 결국에는 유권자 아이디가 합법화될 가능성을 매우 높여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의 판결은 불량 법무부 장관이 정치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국민의 뜻에 반할 때 유권자 아이디와 주의회가 개입하고 그들의 법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크게 이긴 것이다. 불량한 법무부 장관이 방해하더라도 결국은 국민의 뜻이 이길 수 있게끔 대법원이 판결을 해준 것이다. 안전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유권자 신분증과 같은 상식적인 안정장치를 시행하는 것은 결코 정치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유권자 아이디 보좌라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정치화하지 말자라는 이야기 저희 지금 심사숙고해야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보도를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후진국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나 싶어 하실 텐데 미국의 시스템이 좀 한국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좀 틀리다, 못났다, 잘났다의 개념보다는 좀 틀리다,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